그러니까요. 레퍼런스를 딱 그 어떤 일본 청춘 애니 이런 걸로 주셔가지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합니다. 내일을 바꿀 청소년들의 이야기. 손수연 안예은의 이어달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이자 영화도 잘 만들고 싶은 손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곡을 정말 빨리 쓰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화까지 이제 섭렵을 하려고 하시는 다재다능한 배우님, 손수연 배우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요. 그 어떤 아니 무슨 칭찬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제가 되게 기계같이 아니, 원래 농담이에요. 제 아니, 정말 괜찮아요. 아니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저도 약간 칭찬 네, 뭐 약간 쑥스럽죠. 뚝딱 이렇게 뭔지 알아요.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연기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영화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 배우님께서 만드신 프리랜서라는 영화가 저번 제24회 판타스틱 부천국제영화제 단편 걸작선 상영작으로 초청되었다고 하네요. 와 박수. 감사합니다. 이 참 진짜 축하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참 격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도 초청이 돼서요. 와 갑자기 자랑. 네, 근데 예은님이야말로 다재다능 끝판왕 아니신가요? 이거 로고송도 완전 5분 만에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작업 속도가 빠른 예, 거고요. 최근에 나온 앨범도 다 직접 다 작사 작곡하시고 예은님 싱어송라이터 역시 가끔 까먹어요. 가끔 이러고 있다 보면. 그 직업이니까요. 하는 일이기도 하고 작곡을 하고 작사 왜 고장났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고 이 방송이 나가는 기점이 제가 알기로 8월 12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주 목요일에 능소화라는 곡이 발매가 되었겠네요. 많이 들어주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이게 고장났어. 이 타이밍에 다 홍보를. 네. 예. 제 영화도 웨이브에서 이제 온라인 온라인에서 이제 상영을 하거든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칭찬으로 시작하자는 주의로 항상 오프닝 멘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실 오늘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한 분을 초대해서 이 분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제일 잘 나가시는 잘 나가서 미안하다고까지 말하는 이 사람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과소평가된 앨범상, 2017년 양성평등문화상 신진여성문화인상 수상에 빛나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힙하고 핫한 힙합 뮤지션 슬릭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와. 네, 요즘 국거리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완전 대세로 떠오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네, 이렇게 제가 엄청난 대세가 되어서 진짜 꿈의 라디오라는 손수연 안예은의 이어달리기라는 이런 그래요? 굉장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섭외가 되어서요. 여기 오면서 좀 느꼈어요. 내가 정말 잘 나가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네. 너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어달리기 그 인별 계정에서 게스트를 초대를 한다면은 어떤 분을 초대하면은 좋을지 청취자분들께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슬릭님을 초대해달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당장 이 대세 가수
아니 완전 힙합 능력자예요. 분들을 제작자분들. 예, 당장 섭외하셨다고 네. 하는데요. 이어달리기 청취자들에게 가장 인기 좋은 사람으로 꼽힌 이어달리기에서 반드시 꼭 보고 싶은 게스트로 꼽힌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말 네 제가 그 기대에 어떻게 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뭘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할 거예요. 네, 많이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많이 할 건데요. 네. 근데 뽕을 두 분이 뽑겠습니다. 네,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분이 온라인에서 뭔가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어떤 사이죠? 두 분? 뭐야? 이거 나간 거예요? 제가 노래방에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될까요? 네, 아무튼 네 저희는 뭐 특친이죠. 그렇죠. 네, 잭 친구인데요. 잭 친구인데 네. 이제 와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잘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아서 굉장히 뒤늦게 발견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언급을 해주셨을 때. 근데 네네. 이게 제 성격상 이제 이제 봤어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어떡하지 너무 감사한데 근데 지금 너무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만나 뵙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사실 둘 다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네, 뭐랄까요 아무튼 특친입니다. 네. 아니, 예은님이 말씀하시는데 슬링님 눈을 한 번도 안 보시고 허공을 저희는 뭐 친구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친구죠. 네. 근데 이제 같이 떡볶이도 먹고 네, 같이 커피도 마시고 네. 하지만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맞아요. 있어요. 네. 슬릭 지금 선생님, 선생님. 안예은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약간 네. 교우 관계의 어떤 새 장을 여는 네.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할 때 허공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그러나 대화는 되는 느낌인 것 약간, 같아요. 네, 다른 네. 새로운 관계의 네. 친구죠. 다 친구라고 볼 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있겠네요. 이제 먼저 뭔가 팔로우 해주시고 막 이래서 뭐야 막 그 정신을 차려보니 떡볶이를 먹고 있었던 아니 근데 느낌입니다. 떡볶이까지 먹을 정도면 엄청 그쵸. 친한 거 아니에요? 떡볶이는 사실 제가 이렇게 쉽게 먹는 음식이 아닌데. 정말요? 그쵸. 영광입니다.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 떡볶이를 정말 굉장히 사랑하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아무나랑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감동. 밀떡? 네? 밀떡? 쌀떡? 저희 섞여 있는 어. 전골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네. 비싼 거 맛있었어요. 드셨네요. 그 전골 떡볶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이대 이대. 또그 비건 네. 네네. DMG 거기입니다. 네네. 네. 어딘지 네 거기 맛있죠. 거기 맛있죠. 네. 네. 토마토 뭐. 맛있죠. 맛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슬링님하고 함께할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슬링님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이 상자에 넣어서 왔어요. 이걸 뽑아서 나오는 순서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뭐가 굿걸. 나왔죠? 굿걸. 굿걸이 나왔네요. 네. 그 TV를 거의 안 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국걸 출연하셨을 때도 네. 출연자분들의 얼굴만 못 알아보셔서 못 알아봤습니다가 유행어가 되셨는데 네. 지금도 TV를 거의 안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를 조금씩 사실 되게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보긴 했었어요. 제가 10대 시절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TV를 봤고 그런 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결과론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이 봐서 이제 질렸거든요. 네. 너무 많이 보니까 슬슬 재미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 보게 되는데 사실 TV를 안 보게 된 이유에는 본가에서 나가 살게 돼서 TV를 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가에 들어가서 TV를 틀었는데 정말 볼 게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불편한 내용밖에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구시대적인 아이디어들이 좀 가득한 그렇죠. 가득한 매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TV에서 저를 섭외해주지 않을까요? 네, 저를 섭외해서 그런 걸 타파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TV 매체는 좀 흥미를 잃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요새 TV 많이 안 보시지 않나요? 네, 근데 국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아, 네. 네. 슬링님 나오신다고 해서 봤어요. 진짜 처음에. 근데 그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결 구도보다는 서로 맞아요. 뭔가 응원해주고 뭔가 좋은 리액션들을 이렇게 쓰셔서 실제로 그랬겠지만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달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지막 미션 하시기 직전에 그 약간 그 노래방 기계 놓고 노셨을 때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게 혹시 눈물 약간 이런 느낌? 왜 막 그 뭔가 어떤 그 뭉클한 것도 있었고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한몫을 엄청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제 이게 새로운 포맷이잖아요. 쇼미더머니처럼 시즌이 많이 진행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 이제 런칭을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촬영 전에는 사실 어떤 포맷을 가져갈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 PD님께서 섭외 전화를 주셔서 우리는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다. 경연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여자 아티스트들이 서로 모여서 노래를 함께 만들고 무대를 함께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냐고 해서 그러면 너무 하고 싶잖아요. 저의 막 엄청 그런 가까워지고 싶었던 평소에 팬이었던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생각나면서 당연히 그러면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국걸에 참여를 하게 되고 촬영을 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엠넷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좀 불신이 있더라고요. 엠넷 사악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쵸, 맞아. 그래서 근데 저는 오히려 촬영하면서는 전혀 그런 지점이 없었고 되게 재밌게 정말 촬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국걸이 잘 돼서 되게 좋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잘 돼서 이런 프로그램도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TV 안에 나오는 사람들 뭔가 이런 소비재로 소비한다는 것보다도 좀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우정이나 관계 같은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뭉클한 감정으로 소비하는 것도 되게 사실은 원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약간 그런 어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장하는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익히 떠올릴 수 있는 소년 만화들. 를 보는 기분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고 제발 시즌 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네, 정말.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자의 우정이라는 것이 되게 잘 그려지지 않는데 정말요. 그런 진짜요. 국걸이 되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슬링님이랑 키나사비님의 어떤 정말 극과 극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융합 같은 게 너무 그 우정이 너무 보기 좋고 맞아요. 눈물 날 것 같고 진짜 맞아요. 그랬어요. 다들 울었다는 피드백이 정말 많았어요. 좀 신기했어요. 다 왜 이걸 보고 울지? 이렇게. 근데 그거는 되게 원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걸 보고 싶었고 맞아요. 이거를 엠넷에서 공중파는 아니지만 어떤 대형 방송사에서 그렇죠. 했다는 것이 너무 뜻깊었고 거기에 슬링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슬링님께서 하나 뽑아주시면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다음 주제를 한번 제가. 뭔가요? 네, 롤모델이라는 공이 뽑혔어요. 지금의 뮤지션 슬릭이라는 그 모습을 만드시기까지 길잡이가 되어주신 롤모델이 계실까요? 많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분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사람 일생 전반을 롤모델로 뽑으면 저희가 그 사람을 너무 대상화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의 롤모델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힙합 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꽤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이 크루를 하고 있는 제리 케이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내가 제 가수인가요? 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나서는 사실 되게 동료 아티스트들이 롤모델이 됐던 적이 참 많아요. 일단 저희 함께 안예은님하고 함께 만났던 오지은님하고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김사월님이라든지 그들의 안정적인 모습들, 그들이 잘 해내는 모습들을 응원도 하고 또 닮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롤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저보다 뭔가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더 먼저 어떤 커리어를 이뤄나간 사람을 쉽게 떠올리기 마련인데 근데 저는 그거에 구애받는 거에 좀 깨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면이든 닮고 싶은 지점이 있으면 그걸 꼭 캐치하고 싶고 꼭 뭔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싫었던 이유가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내가 마음대로 또 판단하는 느낌처럼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 맥락에서 저는 윤미래 씨도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었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남성 성별이 아닌 다른 래퍼들이 저는 좀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았었거든요. 저 사람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할 수 있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전달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어렸을 때 들었던 여성 래퍼들한테 느꼈던 기분도 딱 그런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다. 저 사람 저렇게 멋있게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용기를 주는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사실 이런 역병이 창궐하기 전에 공연을 할 때나 어떤 무슨 소리인가? 네, 저도 뭐, 역병 창궐한 노래 내신 줄 알았잖아요. 그런 세계관 좋아하시잖아요. 네. 뭐 사인회를 하거나 어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 때 뭐 혹은 댓글로 언니가 롤모델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 저도 똑같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무슨 왜냐면 저한테 롤모델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말 그 대단한 뭔가 그 분위기가 있는데 슬링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제 롤모델. 뭐야, 너무 스윗해. 제 탁구공에는 롤모델 스티커를 붙여서 안예은님께 붙여드렸습니다. 당신은 롤모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번에 그 3집 타이틀곡이었던 카코토피아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비슷한 말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존재로도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존재로 소중한 거 있잖아요. 네. 다음 탁구공 한번 제가 이게 얘는 일이 한번 커질 것 볼까요? 같은데 잠깐만. 자 잠시만요. 좋아해가 나왔습니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슬링님 이거 없이 정말 못 산다 싶은 세 가지를 5초 안에 말해주세요. 시작. 하나, 네, 핸드폰, 셋, 이불, 넷. 벽에, 여기요? 베개, 핸드폰, 이불, 베개. 오, 집순이시네요. 딱 네, 지금 엄청, 네. 단어 3개로 이제 겐도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불을 말고 벽에를 베고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그게 가장 인간의 디폴트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그쵸, 네. 오, 핸드폰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좀 정을 띄고 있는데요. 그 핸드폰을 뭐랄까 좀 집착적으로 보는 나에 좀 질려버려가지고. 네. 뭔지 아시죠?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그것도 안 보신다고. 안 보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트위터 하고 그러니까 잭하고 네. 인별하고 네. 뭐 등등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막 뉴스 보고. 좀 집착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집착적으로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을 허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좋아하는 것을 곁에 어쨌든 두면 어쨌든 간에 이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해로울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맞아요. 좋아하면 들어요. 네. 네, 좋아할수록 해로운.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현실적인 대답을 드렸어요. 그냥 이제 이거, 그러니까 내 삶에 꼭 필요한 네. 나의 어떤 멘탈을 관리해주는 나의 무슨 좌우명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네네. 진짜 그냥 만약에 지금 이거 3개 빼고 나한테 다 뺏어간다 하면은 남길 것들을 약간 그런 말씀을 거군요. 드렸던 것 같아요. 무인도 갈 때 뭐 네. 맞아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상한 질문인데 이불하고 네. 베개 중에 하나 뺏는다 그러면 못 뺏길 것 같아요. 하나만 가져야 돼. 네, 이불이요. 하나만. 왜냐면 아, 베개는 이불. 제 팔로 벨 수 있으니까. 네. 되게 논리적이시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뭔가 붙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정신건강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슬릭님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오지은님이랑 셋이 이제 처음 뵀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한 거의 6년 정도가 흐른 상태였고 그때의 제 상태는 이제 이 깎것 가지고 병원을 가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아서 못 갔거든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병원에 와 막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정신건강 얘기가 딱 주제로 나와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뭐 여쭤봤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도 병원에 가도 되나요? 그랬는데 두 분이서 예은 씨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되고 병원에 일단 가서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집에 그냥 오면 되고 이상이 발견이 되면 치료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치료나 뭐 정신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벽이 없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딱 못 갔거든요. 근데 거의 사실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너무 힘을 받아서 정신과에 갔는데 문제가 발견이 돼서 2년 반 정도 치료를 받고 지금은 안 가요. 네. 너무 잘 됐네. 네, 그래서 그냥 정신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요. 예. 네.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나 봐요. 저도 비슷하게 네.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주변의 시선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의 시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뭔가 창피스러운 네, 일이다라고 정말- 생각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깟 것 가지고 병원에 와 이게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 아픈 애라고 네, 약간 네,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올까봐 근데 정말 많은 경우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맞아요. 장벽이 너무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저도 제리 케이 씨와 네. 친구들이 정말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네, 네. 병원에 가보고 나도 다니고 있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갔다 와보는 네. 것도 좋아. 뭐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네. 용기를 얻고 네.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제 치료를 안 받아도 잘 네, 살고 네. 있고 지금도 그렇게 어떤 어떤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네, 되게 많을 것 많아요. 같거든요. 네. 되게 그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꼭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좋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네. 다음 것을 다음 다시 당구공이요? 탁구공이요. 네, 배가 탁구공을 네,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뽑을게요, 이번에. 힙합. 힙합. 네, 음악에 다양한 장르가 많잖아요. 근데 왜 힙합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사실은 선택이라기보단 저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도 도전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힙합을 했는데요. 그냥 어렸을 때 학원 다니면서 이제 생일 14번째 생일 때 어머니께서 mp3 플레이어를 사주셨는데 네. 그때 이제 mp3 플레이어를 선물 받아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하는 그 습관이 그때 처음 생겼죠. 그때 이제 TV에서 나오는 음악 말고도 다른
좀 마이너한 음악이라든지 인디 씬에 있는 음악들을 접하게 되면서 언더그라운드 힙합 음악을 접하게 됐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 작사법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의 놀이 같다는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랩 가사를 쓰는 거에 재미를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 그쪽 장르로서 계속 힙합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음악 씬에서 뭐 어딜 가나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제 음악 씬으로 치자면 여성 음악가로 살아남기도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힙합 씬에는 사실 저는 더더욱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힙합 씬이 그렇죠. 이제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호모소셜을 드러내는 장르고 어떤 이성의 남성 권력이 굉장히 공고한 문화로 한국에서는 특히나 자리 잡았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문화가 자리 잡기 전부터 랩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쇼미더머니나 어떤 매스미디어에서 힙합 씬을 또 그렇게 비춰주기도 네네네. 하고 그게 굳으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네,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문화가 그 어떤 문화라고 하기도 정말 그냥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음악적 커리어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권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음악을 해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성별 권력이 거기에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어떤 분석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많은 숫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수로서 사람의 수로서 여성 래퍼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성별의 래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거는 굉장히 저는 반갑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르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때는 되게 왜곡되잖아요. 그 시기를 거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힙합을 들었을 때는 비교적 여자, 돈, 막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뭐, 나 그때- 성장하고, 나 힘들고, 뭐 약간 이런 어떤 뭔가 자기의 이야기에 그나마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래서 저는 또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뭐랄까요 가사의 장르랄까요 그런 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맞아, 맞아요. 했던 예, 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였군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텔링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변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갑자기 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제가 관심이 끊겼다가 그랬기 때문인가요? 그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어떤 이거를 말을 하려면 좀 긴데 그래요? 갑자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힙합 음악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떤 역사를 거쳐서 또 많은 시간을 거쳐서 특정 장르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 특정 어떤 주제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장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어떤 그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주제 혹은 그런 어떤 가사들이 많이 쓰인 음악 장르가 유행을 하면서 그게 한국 힙합에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에 가장 어떤 상징적인 인물은 도끼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과시적인 이야기를. 근데 도끼 씨가 이제 그런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음악 장르나 주제를 차용해서 한국식으로 굉장히 멋지게 풀어냈고 도끼 씨의 커리어가 돈이 된다는 걸 본 매스미디어들이 굉장히 왜곡적인 이미지로 힙합을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리가 될까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권력으로 과시되는 게 여성이 그렇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이제 점점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슬링님 가사 들으면 엄청 잘 들리고 하나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막 눈물 날 것 같은 가사들도 진짜 많거든요. 아무도 해치지 않는 그 가사를 네. 쓰시니까요. 네, 쓰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제 또 다시 주류가 힙합 안에서도 또 이제 다시 주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슬링님이 네. 생각하는 가야 하는 뭔가 뭐랄까 네, 어떤 그런 이 음악이 힙합이 뭐 그런 방향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뭘까요? 뭐 비단 힙합뿐만 아니라 네. 모든 문화가 저는 네. PC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너무 당연한 말에 사실 네. 사족을 붙이기도 좀 네, 그런데. 그쵸, 그쵸. 저희 맨날 여기서 피션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런 시선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네. PC함이 네,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되게 저해야 한다, 예, 충돌한다 예. 이러는데 사실 하나도 충돌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서로 멋지할 네. 수 있는. 네. 그 말은 즉슨 그런 어떤 폭력적인 가사나 폭력적인 생각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맞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그 폭력을 당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한테는 막 이제 슬릭 씨한테는 힙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음악 장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화적인 관점에서 힙합이란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곳에 살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힙합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시점에서 과연 그 80년대, 90년대 미국 아프리칸 아메리칸 게토 문화를 어떤 정통성으로 부여하고 있는 게 과연 뭔가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별로 네, 난 별로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냥 장르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힙합은 그냥 장르라는 말이 엄청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비단 힙합뿐만이 아니라 되게 수많은 장르를 가지고 옳지 않은 무언가를 부여해서 되게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힙합은 이래도 돼. 이래야 힙합이지. 뭐 배우는 이래야 돼.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말들을 다 싹둑 잘라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참 굳이 비단 뭔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랄지 예술이라는 것을 리예술 하고 계시는 창작자분들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자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랩을 힙합 이 키워드가 나온 김에 랩을 잠깐 배우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예, 저도 예전부터 랩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랩을 배운다기보다는 가사를 써보고 싶었어요. 아까 가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 글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라임도 맞춰야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글을 잘 써야 하고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랩을 잘 할 것 같아요. 제 편견일까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와서 그런 거를 따지기엔 좀 너무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랩이 이래야 되고 랩은 저래야 좋은 랩이고 이런 거는 옵셔널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랩이라는 건 그냥 힙합 장르면 좋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 리듬에 맞춰서 말을 하면 저는 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청소년기 때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래퍼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진짜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힙합 가사에는 라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물론 다른 장르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기준인데 뭔가 그 어떤 라임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뭔가 슬링님 모시는 김에 아. 저도 랩을 가사를 네. 한마디라도 네. 써보고 싶어서. 좋죠.
사실 우리가 리듬에 맞춰서 뭔가를 말하면 그게 네. 랩이라고 했잖아요. 네. 라임이라는 건 그 리듬을 그냥 보완해주는 장치예요. 그 비슷한 구절을 계속 말하면 다른 구절을 계속 말하는 것보다도 되게 리드미컬하게 느껴지잖아요. 동어 반복. 그 장치들을 좀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저는 처음에 이제 라이밍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거기서 뭔가 장벽을 느끼시는 분한테는 그냥 반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의 랩을 할지가 좀 중요해요. 저한테는. 뭐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비트군요. 아, 괜히 한다 그랬나 봐. 왜 그러셨어요? 진짜 죄송해요. 그냥 이거 스킵. 네, 이런 비트인데요. 일단 저는 빠르기를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빠르기로 지금 흘러가느냐인데 네. 이게 1, 2, 3, 4 요 정도예요. 딴. 그러면 이 속도에 맞춰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예전부터 랩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빠르기에 맞춰서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느리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뭐 저도 예전부터 랩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박자에 맞춰서 말을 하면서도 조금 자연스러운 빠르기를 찾았어요. 네. 일단 빠르기를 찾고 나서 어. 하고 싶은 말을 적은 다음에 그 빠르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다 쓰셨나요? 나 쓰긴 썼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다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일기처럼 나와가지고 아. 전혀 막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괜찮을까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좋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매도 할래요? 매를 제가 먼저 내가 먼저 제발 하게 해줘.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네. 네, 가위바위보. 잠깐만 이긴 사람이 먼저 하기인 좋아요. 거죠? 네. 가위바위보. 예. 네, 수연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나 너무 떨리는데. 괜히 한다 그랬어요. 왜 재밌는데? 그러셨어요? 왜 그러죠? 저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근데 진지한 만큼 소름이 돋을 텐데. 서울국제 여성. 하셔야 돼 선생님 퇴근해야 돼요. 네, 할게요. 여기서부터, 네. 2, 3, 4.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개막작을 나같이 만든다고 했다. 어떻게 만드냐면 여성 영화인 50명이 1분짜리 영화를 만들고 그걸 편집해서 개막작으로 든다고 했다. 선착순 50명, 제작 지원 100만 원. 급하게 대본을 쓰고 고해산으로 촬영을 하고 접수를 했다. 두근두근 선착순에 들었다. 잘하시는데 큰일 났잖아. 되게 뒷이야기가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랩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냥 스토리텔러로서의 어떤 재능이 정말 출중한. 그래서 영화를 만드시나 봐요. 와, 저 너무 떨려요. 이거 이번 편 저 못 들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공연할 때 안 떠는데. 오늘 이어 달리기 게스트는 슬릭.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트치 좀 누구보다 말을 잘하셔. 역시 9회 DJ는 나 대신 슬릭. 예. 발성이 역시. 너무 그래서 잘하시네요. 가수를 하시는구나. 아. 뭐야, 너무 잘하죠. 저 다시 할래요.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예. 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비트 조금 키워주세요. 요. Go vegan. 난 육식은 싫어. 죽이기 싫어. 죽기 싫어하는 동물을 다른 걸 먹어볼까 오늘은. 난 먹고 싶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인간은 초식 동물. Jello sweet grizzly bear is vegan gluten free my life is 고기 free. 같이 해보자 채식주의. 예. 와, 대박. 와, 너무 좋아요. 와. 갑자기 비건 진짜. 전파 랩을 약간 교회에서 하는 랩 같아요. 아무튼. 역시 선생님은 잘해줍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유 예. 와, 너무 짱이에요. 진짜 아유. 이거를 5분 시간 동안. 되게 어렸을 때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과서 이렇게 꼬다리 이런 부분에다가 아. 가사 쭉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습니다. 그쵸. 진짜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는 계속 이렇게 타입으로 그 가사를 썼는데 되게 옛날 생각 났네요. 네. 저는 사실 아직도 아날로그. 아. 왜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 탓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게 더 뭔가 그리고 수정하기도 좀 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업 방식을 하고 있긴 해요. 예. 다 자기한테 맞는 게 네. 있는 거죠. 익숙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와,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유, 멋있어. 선생님 짱. 근데 예은님도 아니요. 제발 슬릭 트친 그 넘어가주세요. 라임이 제발 넘어갔어요. 진짜 제발, 나중에 제발. 써먹을래요. 오늘 하나 건졌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네. 오늘의 마지막 너무 아쉬운데 네, 오늘의 그러니까요. 마지막 탁구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318 네. 탁구공이 어, 나왔습니다. 저희 라디오와 아주 적합한 네. 주제가 나왔네요. 슬릭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도 당연히 듣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청소년 라디오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정말 많은 청소년 분들께서 들어주시고 계시고요. 슬릭님의 청소년기 때 가지고 계셨던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 때 가장 심각하게 했던 고민은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교우 관계. 내가 이렇게까지 친구가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요 같은 건물인 EBS에서 배워서 남줄랩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도 이제 주 청취층이 청소년 분들이셨는데 이제 강사로 나오셨던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소년기 때 가장 심각하게 하는 고민이 진로 문제도 아니고 뭐 연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하지만 가장 좀 심각한 고민은 인간관계라고. 근데 저는 이 고민이 지금 어른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흘러서 학교가 아닌 다른 단체나 다른 집단에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결과 깨달은 게, 물론 그 전에 깨달았으면 더 멋진 사람이었겠지만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인간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계속 함께 지내야 하고 그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사실 인간한테 불친화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교우 관계에 대한 고민? 근데 슬릭님은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했던 고민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나요? 사실 이제는 고민은 되진 않아. 고민이라기보다 좀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나는 그냥 원래 별로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문장을 청소년기 때는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건 곧 왕따를 의미했고 그건 곧 뭔가 되게 도태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꼭 있었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이제 학교를 떠나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제가 어디 가서도 굉장히 거리낌 없이 나는 친구가 많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 말에. 근데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저의 인생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마음 맞는 친구 몇 명만 있어도 혹은 한 명만 있어도 혹은 0.5명만 있어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져서 저는 아주 자유로워진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하는 고민 중에 가장 커다란 건 청소년기, 그러니까 가장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고등학생 때와 저는 지금 거의 고민이 똑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고민은 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왠지 네, 정말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살까라는 건 되게 포괄적인 네. 고민이잖아요. 제가 그 본가의 짐을 정리하면서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막 발견했어요. 그 정말 소름 돋게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거기 써 있어요. 진짜 무슨 시간 여행한 것처럼. 그래서 와 진짜 사람 안 변한다. 그 중에 생각했어요. 고민 어떤 게 딱 있었나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뭐 음악 관련된 학교도 못 갔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도 날 뭐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음악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사회에 이제 만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음악을 앞으로 진로로 선택을 하려면 음악 관련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한다. 네. 어떤 일종의 프레임 같은 슬링님께서는 굳이 나누자면 비실용 음악인 언론정보학과에 네. 진학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을 하시는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네. 슬링님과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청소년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어떤 고민이랄지 나름의 해결책이랄지 이런 거를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실용 음악인으로서 전국 비실용 음악인 협회 만들 거거든요. 장난이고요. 비실용 음악, 그러니까 실용 음악학을 전공하지 않고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음악인으로서 되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사실. 그게 되게 저의 어떤 되게 자신감 있게 음악을 만드는데 큰 방해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단적으로 어떤 극적인 예가 하나 있어서 일화가 있어서 들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남매아리님이라는 피아니스트랑 같이 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악기 한 개도 못 다루는데 밴드를 하거든요. 저는 악기를 못 다루는데도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음악을 메아리님께서 들어주세요. 근데 메아리님께서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실용음악 재즈로 유학을 다녀온 어떻게 보면은 실용음악협회 회장님의 그런 길을 가고 계신 분이거든요. 완전 실용한 분이신데 메아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용음악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혹은 음악 공부를 어떤 정해진 길을 걷지 않아서 슬링님은 슬링님만의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너무 재밌다고. 맞아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으로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의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 과거에 기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것을 구축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젊어질 일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커다란 가치였던 이유는 정말 그거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각자 가는 길이라고 막 그 길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시는 분들한테 그게 또 다른 어떤 정석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실용음악과 가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아직도 가고 싶거든요. 실용음악과를. 내가 음악을 정도로 공부하지 않아서 나는 어떤 음악가보다 덜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옛날 사람의 생각인 것 같고 제가 바로 그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 정석적인 실용음악인의 코스를 밟아온 사람으로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악 고등학교를 다녔고 음악 대학교에 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악밖에 정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음악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저를 취직을 시켜주겠으며 막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청소년기에 잠깐이나마 흥미를 가졌던 과목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이라는 게 굳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장래희망으로만 쓰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어떤 걸 공부하고 싶으세요? 언어학이나 아니면 역사나 철학 같은 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시다. 철학. 네.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안예은 대학원 가고파 이러면서 기사 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연기를 하는데 뭐 연기 관련된 과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엄청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만약에 저를 보고 힘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처럼 엄청 내향적이고 학교도 안 나와서 친구도 없고 이런 사람도 지금 친구 있고 네, 잘 하고 있다 이거. 네, 대충 하고는 있다. 네. 네. 어떻게든. 어떻게든 됩니다. 네, 되긴 네. 되네. 근데 궁금한 게 네. 학교에 되게 많은 비건 학생들도 있고 성소수자인 학생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비건이시고 페미니스트시고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학생 때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궁금하고.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 학생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 소수자적 정체성은 사실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밝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밝히는 건 자기 자신의 의지고 밝히는 게 자기 자신이 만약에 선택한 길이면 전혀 너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무조건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네. 저는 되게 겁이 많았거든요. 그걸 어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라는 걸, 그리고 그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의 어떤 의지에 반한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사장되는 어떤 의견이었고, 저는 아주 착실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네.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될 때 밝힌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굉장히 뭐 이렇게 용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냥 저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학교를 청소년이 돼서 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이 계속 이렇게 같이 있는 어떤 공간에 있는다면 더 좋은 분위기에서 더 그런 정체성들을 거리낌 없이 밝혀도 상관없는 환경에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 친구 중에 청소년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이제 나이를 원래 서로 밝히고 이렇게 친구가 되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올해 알게 돼서 나이를 알게 됐는데, 이제 18살인 친구분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뭐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이 뭔가 제가 뭐 일하는 공간에 그 친구가 와줬다 이러면 제가 늘 나 오늘 뭔가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너가 봤을 때 내가 되게 불편한 점이 없었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저의 아주 이기적인 삶에서 저의 청소년 친구를 그런 식으로 써먹고 있어요. 나의 삶에 더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저 꼭 필요한 친구네요. 너무 필요한 친구고, 그래서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도 사실 굉장히 그 자신의 사회적 소수자성, 혹은 이제 그 친구도 비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내에서 밝혔고, 그게 너무 폭력적인 결과를 불러와서 결국에는 학교를 탈학교를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완전 공감이 가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소수자성이든 간에 네. 그거를 아직 사회도 제대로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거를 학교 안에서 받아들일 네. 걸 기대한다는 건 진짜 사실 거의 불가능한 네네. 지점인 것 같고, 거기서 받는 상처는 진짜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니까, 그 뭔가 숨겨야 한다는 말은 너무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 되게 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오히려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너가 절대로 이상해서 뭐 너가 잘못돼서 그걸 숨기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그 사회가 아직 그런 걸 못 받아들이니까 일단 사려, 약간 이런 네, 느낌. 일단 사리세요. 네. 네, 그런 나의 안위가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최우선 되어야 네.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남 탓을 해라. 네, 남 이런 탓하고요.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너무 오늘 말씀해주신 게
너무 진짜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되는 날인가 봐요. 네. 그래서 너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네. 저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씩씩하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앞으로 어떤 음악을 계속 하고 싶으신지 어떤 슬릭으로 보였으면 좋겠는지 약간 이상하다. 일단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던 음악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조금 장르적으로 국한시키고 싶지 않아서 되게 여러 장르에 계신 아티스트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좀 되게 피곤해요. 최근에 되게 많은 것을 겪었고 그래서 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오는 이런 주목들이 되게 좋았고 나름대로 되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잘 해내고 계시지만 제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네, 장난이고요. 성격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되게 한량이 목표라서 아무튼 최고의 목표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행복하게 노래 만드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위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네. 혹시 저희 라디오에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지? 사실 이런 청소년 분들이 주 청취층인 청소년이 청취하는 것을 어떤 목표인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는 낡아가는 걸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덜 낡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 실수했던 게 있으면은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요. 이게 좀 옛날 사람이라 그렇고요. 죄송하고요. 할 말 없고요. 어떤 아티스트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자아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무대에 올라가는 안예은, 방송에 나가는 안예은, 라디오를 하는 안예은, 이거를 이렇게 다 다른 장기말을 내보내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서 혹시 그러시다면 인간 김령화로서는 어떻게 죄송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글쎄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 고민도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 좀 이렇게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받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되게 쉽게 두근두근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은 것들을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무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싫거든요. 절대 무뎌지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뎌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막상 무뎌지고 나니까 되게 사람이 되게 저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무뎌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좀 흔들리는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마음을 고쳐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갈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참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뭔가 새로운 걸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슬릭님과 함께한 슬기로운 슬릭 탐구 생활.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관호동 하시는 분들 보니 행복합니다. 네,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릭님과 지은님의 만남이 항상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것을 얻어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 사람에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우라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항상 검은색 약간 검푸른빛 약간 이런 아우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항상 그 모임에서는 어떤 살구색이나 좀 어떤 그 따뜻한 색이 돼서 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슬링님하고 대화하면서 되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되게 명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언어로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으로서도 그렇고. 네, 오늘 이어달리기 청취자분들이 슬링님을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큰 반가움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여기서 아쉽지만 슬링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 나누고 싶은 고민들은 파랑새 계정 런라디오런, 인별 계정 런라디오런.ebs로 언제든 DM 보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이자 영화 잘 만들고 싶은 손수연, 곡을 빨리 쓰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제작의 이자형, 김정재, 김잔디, 윤영은, 이상필, 윤선미, 출연의 손수연, 안예은, 슬릭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우리 같이 이어달려 보아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 연습 그래네.